여러분, 오늘 다룰 사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5만 원짜리 이벤트 당첨금 주려다가 2천억 원을 줘버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2천 개의 비트코인을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저녁 6시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그냥 평범한 프로모션이었죠. 1인당 최대 5만 원 상당의 당첨금을 뿌리는 이벤트였는데 여기서 담당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합니다. KRW도 그러니까 원으로 입력해야 할 걸 BTC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버린 거예요. 네, 그 결과 1인당 최소 2,000 비트코인이 입금됐습니다. 자,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9,800만 원이었으니까 네, 계산해 보면 1인당 1,960억 원이 들어간 거죠. 5만 원 주려다가 1,660억 원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총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40만 개예요. 원화로 환산하면 38조 5천억 원입니다. 38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의 약 2%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 중 2%가 클릭 한 번에 복사되어서 빗썸 이용자들 지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벤트 예산 총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시스템은 총 당첨금이 10억을 넘으면 자동 차단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38조 원이 나갈 때까지 시스템이 가만히 있었다? 자, 이건 담당자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보안 설계 시스템이 빵점이었다라는 소리입니다. 한도 제한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네, 이 유령 비트코인들이 실제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이 시장에서 팔리고 현금화가 됐어요. 자, 금융당국 조사 결과 약 30억 원이 실제로 인출됐습니다. 잠깐 이게 왜 문제냐면요. 빗썸은 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부 장부에만 숫자가 찍힌 거예요. 은행으로 치면은 계좌에는 1억이 있다라고 표시되는데 금고에는 실제로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짜 돈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빗썸 내부 시스템이 이 유령 코인을 정상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던 거. 오프체인. 그러니까 거래소 내부 장부와 온체인,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이에 실시간 검증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죠. 장부에 숫자만 입력하면 그게 곧 자산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럼 이 40만 개의 유령 비트코인이 전부 빠져나갔을까요? 뭐 다행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빗썸이 실제로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5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장부상으로는 40만 개가 찍혀 있어도 실제 블록체인상에서 외부로 전송할 수 있는 물량은 5만 개가 한계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역설적으로 빗썸의 실제 보유량이 적었던 게 대규모 유출을 막은 방파제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 빗썸이 40만 개를 다 갖고 있어서 그대로 유출됐다면 이건 빗썸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뱅크런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거래소에 돈 맡긴 사람들이 내 거래소도 가짜 아냐? 하고 한꺼번에 인출을 시도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때 국내 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고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봐야 해요. 유령 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즉시 매도에 나섰거든요. 엄청난 양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 거래소 대비 10% 이상 폭락했어요.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통은 다른 거래소보다 싸지면 사람들이 사서 옮기니까 금방 가격이 맞춰지거든요. 이걸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빗썸이 입출금을 막아버렸잖아요. 빗썸만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된 거죠. 그러니 밖에서 돈이 들어와서 가격을 받쳐줄 수가 없으니 8,100만 원까지 맥없이 밀린 겁니다. 이걸 아일랜드 마켓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문제냐?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훼손된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거래소 직원 한 명의 실수 때문에 10%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재산권 침해죠.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거래소가 보유하지도 않은 자산이 거래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거래소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간의 실시간 검증 시스템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네, 마음만 먹으면 실제 코인 없이도 장부 조작만으로 가짜 코인을 유통시킬 수 있다라는 기술적 허점이 노출됐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중앙화된 거래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거래소 화면에서 보는 그 숫자들, 그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코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를 받고 지급준비금 제도가 있고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장부에 숫자만 입력하면 그게 곧 자산이 되는 구조예요. 실제로 그만큼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빗썸은 오후 유도 없이 40분에 사태를 파악하고 입출금을 전면 차단했어요. 그리고 160여 명의 계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비트코인 40만여 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금화한 30억 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회수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미 인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인출한 사람들 횡령 아니냐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트코인 오입금은 횡령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과도 있어요.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의 실수로 들어온 돈인 걸 알면서 썼다면 민사적으로는 무조건 돌려줘야 하고 정황에 따라 배임이나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 내 돈이다라고 우기기엔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실제로 시스템상으로 정상 거래처럼 보였더라도 상식적으로 2천억 원이 갑자기 들어온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법원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의심된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시장 신뢰를 훼손한 만큼 철저히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 한 명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런 실수를 방지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5만 원을 2천억 원으로 잘못 입력했다? 그럼 최소한 두세 단계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빗썸은 이 모든 게 없었던 거예요.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가 제5회 FTX 사태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 기억하시죠? 고객 예치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실제로는 보유하지도 않은 자산을 보유한 것처럼 속인 사건이었어요. 빗썸 이용자 한 분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거래소 화면 속 숫자가 실제 지급 준비금과 1대1로 매칭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투자자들의 뱅크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투명성 대책이 시급하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코인, 그게 정말 존재하는 코인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숫자일 뿐일까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탈중앙화를 외치는 가상자산 시장이 결국 중앙화된 거래소에 의존하고 있고 그 거래소들은 전통 금융기관만큼의 신뢰성도 투명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POR, 즉 Proof of Reserves, 지급준비금 증명이 왜 중요한지 이번 사건이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거래소가 우리는 고객 자산을 1대1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 독립적인 제3자 감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실시간 검증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해. 지금처럼 거래소 마음대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빗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화된 거래소가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인출에 성공한 30억 원은 회수될까요?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입금을 알면서 인출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시스템상으로 정상거래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2천억 원이 갑자기 들어온 걸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10% 폭락으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은 이분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소 직원의 실수 때문에 내 자산이 10% 날아갔는데 그냥 운이 나빴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담당 직원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해요. 지금처럼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거래소를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코인이 정말 존재하는지, 거래소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체 지갑으로 인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네,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격언입니다. 거래소에 맡겨둔 코인은 진짜 내 코인이 아니라는 뜻이. 이번 빗썸 사태가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38조 원의 유령 비트코인,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숫자들이 과연 실제하는지 이제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